이른바 드루킹, 이 김동원 일당과 함께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하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연기가 또 연기됐습니다. 새로운 공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정을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법조팀 왕혜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 기자. 공모관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이긴 했습니다만 킹크랩을 서로 봤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루킹 쪽은 같이 봤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었고, 이 주장은 이제 특검이나 검찰의 주장과도 같습니다. 김 지사 측에서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재판부가 이날 선고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오전 11시 공판기를 열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부분, 그리고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보고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드루킹과 협력을 해서 그 어떤 선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변론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이 온라인 보고를 받고 또 시연을 봤다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지속적으로 변호인 측이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심리가 시연을 봤다 안 봤다 이 부분에만 집중이 돼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더 살펴볼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앞으로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 그리고 관여의 정도, 또 책임의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증명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정보 보고와 킹크랩 사용에 대해서 김 지사가 동의의 뜻을 밝혔는지, 고개를 끄덕였다고 드루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와 드루킹과 김 지사가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였는지 아니면 어떤 협력 관계였는지, 그리고 김 지사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여론전에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또 관여의 정도는 얼마나 됐는지, 또 드루킹이 계속적으로 기사 목록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 삼는 발언을 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증명을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월 10일 오후 2시부터 다시 변론을 제기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예. 지금 이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어디죠? 지금 차문호 재판장이 예. 담당하고 있는 예. 형사 2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2부 차문호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오늘 선고기일로 잡혀 있었죠. 그렇다면은 판결 초안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판결 초안이 나와 있는 선고 일정을 미루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안 했고 더 심리를 해야 되겠다. 3월 10일 날 변론 제기한 다음에 첫 재판을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법관 인사가 지나간 다음인데 네. 이거는 어떤 합당한 재판의 이 연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법관 인사 후에, 그러니까 다음 재판부에게 이 선고 결과를 맡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어떤 신중한 판단이라는 그런 이유로 예. 계속해서 선고를 2번 지금 지연된 상황인데 네. 오히려 그 다음 재판부에 뭔가 책임을 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 재판부가 13번의 그 공판을 열었음에도, 항소심 공판을 열었음에도 결국 최종 결과에 이르지 못했고 2월 24일에
법원 이제 인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그 심리는 다음 재판부가 이어가게 됩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정권의 어떤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한때는 예. 또 대선 주자로 이름이 거론될 만큼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돌연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뭐 분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좀 뭐랄까요 석연치 않은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3월 10일 이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박균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를 다시 열고 사건을 훑어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뭐 얘기를 한 거 보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험을 봤다는 사실은 검찰이 인정을 했고 물론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댓글 순위 조작 활동에 관여한 것이라든지 온라인 정보를 보고받은 것이 단순 보고인지 아니면 지휘까지 한 것인지 댓글 조작 공동 정부 여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재판을 뭘 했느냐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조국 그 전 장관이 유재수 이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 때문에 기소가 됐죠. 이제는 그 2월달, 1월 말부터 2월달, 3월달까지 가면서 계속 그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또 본인에 대한 재판이 이제 계속되게 되는데요.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첫 그 공판 준비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증인이 11명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조국 동생 조모 씨에 대한 어제 첫 공판이 열려서 조 씨는 어제 그 영장 실질 심사 때와 같이 목에 깁스를 한 채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예. 첫 공판 날이라서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다 다뤄지진 않았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해서 채용 비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예. 조 씨 변호인 측은 운동학원 정교사 채용권에서 지원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이 맞지만 공소장에 있는 것처럼 1억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허위 소송으로 또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배임과 강제 집행 면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고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이제 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다른 사건과 엮일 것을 우려해서 증거 인멸을 한 거지 그게 어떤 의도로 갖고는 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공범의 그 채용 비리의 공범회를 채용 비리 공범회 그걸 해외에 이제 도피시킨 혐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피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체류비를 지급하는 등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범인 도피의 어떤 혐의가 그 범죄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측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오빠인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 등 11명을 증인을 신청했고 조 씨 측도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총 15명의 증인이 앞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증인 신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동생,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첫 공판은 지금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과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이 이 상가집에서 이제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는 표현이 뭐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그 아주 민감한 사안이 그 드러난 뒤에 첫 공판이었습니다. 검사들 표정은 혹시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사들 표정을 뭐 일일이 살피지 못했는데 최대한 그 감정을 배제하고 묵묵하고 침착하게 재판에 어떤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별다른 다른 점은 물론 이제 법원에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끔 가다 보면 공판에 그런 것이 또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공판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오천조카 공판도 있었지요.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줄까요? 네, 오천조카 공판에서 그 정경심 그 오천조카는 그 사모펀드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된 핵심 인물인데요. 예.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이 투자만 했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펀드를 운용하는 데 관여를 했느냐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네. 이날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 또 조국 전 장관의 카카오톡을 증거물로 제시했는데 그 조국 전 장관의 부부가 그 펀드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백지 신탁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자산관리인이 김경록 씨가 그럼 다른 데 투자처를 찾아보라라고 하니 정경심 교수가 이제 남편과 의논해야 된다 이런 카톡이 있었고요. 예. 또 이후에 그 컨설팅 정 교수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조갑 소스가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을 조국 전 장관과 이제 의논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조 전 장관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고 펀드 운용에 대해서도 다 인지하고 있었다 예. 이런 부분을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재판, 첫 공판 이번 주에 그 예정이 돼 있죠. 네. 이게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니라 공판 기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출석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22일 내일 정 교수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예. 그 이전 재판에서 계속해서 검찰과 재판부가 언쟁을 벌이면서 좀 잡음이 일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검찰의 첫 기소에서 이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하자 재판부는 장소와 시점, 공범 등이 모두 달라졌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고 검찰은 첫 기소를 취소하지 않은 채로 두 번째 기소를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좀 계속 언쟁을 벌이면서 결국에 진행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긴 했지만 재판부가 그 두 번째 기소 그리고 첫 번째 기소에 대해서 이중 기소에 우려가 있다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또 반발하는 의견을 냈고 하지만 공판이 새로 시작되는 만큼 차후 심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모두 정리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는지 한 30초에 걸쳐서 정리를 좀 해줄까요? 네,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설 연휴 직후인 29일 중앙지법 형사 21부에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시 비리 등 11개 혐의에 대해서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다시 지난 17일 서울 동부지검이 이제 그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어떻게 그 혐의에 대해서 예. 네,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 기소를 하면서 이에 대한 기일도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설 전후로 해서 그 조국 전 장관의 일가는 어쨌든 좀 불행한 설 연휴를 보내겠군요. 전반과 후반 모두 재판이 좀 잡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